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글로벌 반중 정서 확산의 덕을 대만이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만판 이지스-3 개발에 미국 이지스 레이더 또는 유럽의 에이파 레이더가 선정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대만이 독자 개발 중인 차세대 방공 구축함에 탑재되는 위상 배열 레이더로 미국의 AMDR 레이더 또는 유럽의 에이파 레이더가 고려되고 있으며, 최근 대만이 이들 업체에 정보 요청서 RFI를 보냈다고 대만 현지 언론이 16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당초 대만은 자국산 신형 방공함에 중산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할 예정이었는데요. 상륙함에 탑재해서 이를 실험해본 결과 시스템 중량이 당초 예상치를 초과했고 성능도 적절하지 않아서 레이더는 국외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는 2026년 초도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이 구축함은 만재 배수량 8,000톤급 선체에 고성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장거리 함대 방공 미사일을 탑재하는 48셀 이상의 수직 발사기, 16발의 웅풍3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구축함의 후보 위상 배열 레이더는 독일과 네덜란드 합작의 탈레스의 에이파 시스템, 미국 레이시온의 스파이6 AMDR 시스템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만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AMDR 시스템의 선정이 더 가능성 높다는 평가입니다. 대만이 AMDR을 도입하게 되면 미국 이외의 국가 가운데 최초의 도입국이 되는데요. 한때 낙후 전력이라는 서러움을 겪었던 대만이 우리나라나 일본보다 더 강력한 레이더로 무장한 방공함을 갖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만 정말 참 처절하게 군사력을 유지를 해오면서 중국의 침략에 대비해 왔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군사 무기,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면서 미국이 이제 이 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 또 질화 관련 소재 기술 이런 것들 이제 우회적으로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 이지스 레이더 같은 이런 위상 배열 레이더의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상륙함에다 실어서 타워에다 올려놓고 테스트를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무겁고 또 희망했던 그런 성능이 안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그냥 직도입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미국이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이 방공함에다가 얹으라고 마크 41 수직 발사관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고, 뭐 이렇게 대폭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군함이라고 하는 것이 레이더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레이더와 무장, 이 모든 것을 전부 통합해서 지휘할 수 있는 전투체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이제 이지스 전투체계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 KDDX 차기 구축함 할 때도 한화 시스템하고 LIG 넥스원이 그 전투체계의 경쟁을 했었고, 이제 한화 시스템이 낙찰을 받았죠. 그 전투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데 대만 입장에서는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과 네덜란드 합작의 탈레스사의 에이파 시스템, 예전에 우리 KDX3 이지스-3 할 때 그 에이파하고 스파이1D 이지스 시스템하고 경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에이파. 그리고 이제 이 스파이1D 이지스의 후속형인 스파이6 AMDR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레이시온에 이제 RFI를 냈어요. 레이시온이 아마 여기 응답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 미국 정부가 지금 대폭 지원을 해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미 마크 41 수직 발사관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마크 41에는 SM3 같은 이런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가진 미사일까지 탑재가 다 되죠. 우리 한국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뭐 그 소프트웨어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대만은 미 7함대하고 데이터 링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아마도 일본에 의해서 대만도 미국과 같이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새로 만드는 이 방공함을 가지고 MD 시스템을 합동으로 구축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면 미국의 이지스 체계, 이지스 전투 체계를 채용한 나라 중에서 미국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같이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온 돈 주고 기계를 반도 되지 않는 성능만 쓰는 것이죠. 이 뭐 큰 돈을 갖다 100원을 지불했으면
200원어치로 쓰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우리는 100원어치를 지불하고 50원어치도 지금 쓰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MD에 편입되면 안 돼. 이런 좌파들의 진영 논리,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반미 프레임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군대죠. 빨리 미국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대만 우리보다 먼저 할 것 같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3조 원 규모로 추산되던 인도 육군의 자주대공포 사업이 결국 취소됐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비호복합 대량 수출의 꿈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입니다. 인도 국방부가 가격과 기술 이전 조건 등의 협상 난항을 이유로 주요 외국산 무기 도입 계획 2개를 취소할 계획이며 해당 무기체계들은 모두 인도 국산 무기 개발 사업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인도의 더 프린트가 현지 시각 9월 15일 보도했습니다. 인도가 사업 취소를 검토 중인 외국산 무기 도입 사업은 카라칼 카빈 소총 사업과 자주대공포 사업 2개인데요. 이 검토로 인해 우리 비호복합 자주대공포 수출이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인도가 1360문에 이르는 대공포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자주대공포 사업은 우리나라의 비호복합 시스템이 러시아의 판치를 누르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자주대공포와 탄약까지 총 3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사될 경우에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많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인도는 지난 2018년 한화 디펜스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인도는 이 사업을 취소하려는 이유를 한화 디펜스의 비호복합이 기술적 변수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총 40억 달러에 달하는 이들 두 사업을 취소하고 인도 국방개발기구 DRDO의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 인도 자체 모델을 개발할 방침인데요. 이번 결정으로 국제 방산업체들의 무덤이라는 인도의 악명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 인도 정말 참 여러 가지 우리 뭐 K9, K2 흑표 그리고 앞으로 뭐 대우조선 해양에서 만드는 DSM이 1400 잠수함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또 중국과 지금 또 경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좋게 봐주려고 해도 참 뭐 좋게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방산 문제에 있어서만은.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했다가 프랑스 다쏘가 완전히 학을 떼고 이제 손을 떼고 나가버렸었죠. 왜냐? 모든 기술 다 내라. 그리고 우리 인도에서 부품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우리가 생산한다. 그리고 품질 보조는 니들이 다 해라. 그것도 이 무기를 퇴행할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라팔에게 주장을 하다가 라팔이 이제 손 떼고 나가버렸던 적도 있었고 우리 비호복합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강남조선소라고 우리 한국에 조선소가 있어요. 그 강남조선소에다가 소해정 사업을 강남조선소에 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 강남조선소의 소해정을 아주 많은 소해정을 살 것처럼 해가지고 계속 기술을 사전에 좀 검토 좀 해야 되니까 이 기술 주세요. 이 기술 한번 보여주세요. 이래가지고 강남조선소에 있는 그런 기술 싹 빼가지고 사업 없는 걸로 하겠다. 우리 독자 개발한다. 탁 털고 나가버리는 이런 짓도 사실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 엄청난 그런 기술 도덕 행위죠. 계약을 하고 기술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계약을 하고 계약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계약할 것처럼 해가지고 이 자료 좀 주세요. 저 자료 좀 주세요. 해가지고 미리 자료 검토하면서 자신들이 아예 바닥에 없는 그 기술들 쫙 습득하고 이제 사업 취소야 안 해. 이렇게 해버리는 이 인도. 이건 정말 파트너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인도 태평양 정책 여기에서 과연 대중국 포위 전략의 한 축인 인도 태평양의 인도가 될 자격이 있느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화 디펜스의 비호복합이 기술적 변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제가 봤을 때는 기술 좀 내놔라 하는데 안 준 거겠죠. 정말 비도덕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저는 뭐 한화 디펜스가 굉장히 쿨하게 잘 털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K9 자주포를 한화가 지금 팔았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기술을 요구를 했을지 빼나갔을지 그것도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K2 흑표 전차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이런 기술 유출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대우조선 해양에서 잠수함, 워낙 사업 규모가 크니까 그 잠수함에서 기술 요구를 했을 때 과연 우리 대우조선 해양이 잘 버텨가면서 그들처럼 실속만 차리는 그런 우리 한국의 방산업체가 되기를 기원하고, 인도 믿을 수 없는 나라네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이라크에서 있었던 이란의 기습적인 탄도미사일 공격 당시에 미군 사상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지난 1월 8일 새벽 미군이 주둔하는 이라크 기지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탄도탄 공격에도 미군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은 미군이 이 공격을 사전에 파악해 모두 조기 경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미 우주군 사령관이 현지 시각 9월 15일 밝혔습니다. 존 레이먼드 미 우주군 사령관은 현지 시각 9월 15일 공군협회 주간 세미나에 참석해서 지난 1월 8일 공격 당시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주군의 우주기반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즉 SBIRS에 의해 모두 추적되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레이먼드 사령관은 당시 이란은 12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우주군은 우주기반 적외선 시스템을 이용해 이 미사일들을 발사 시점부터 모두 추적해 탄착 지점을 계산한 뒤에 해당 부대에 대피 경보를 발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란은 이라크 내 2개 미군 기지에 대해서 12발의 탄도미사일을 날렸고 이들은 모두 600km 범위 내에서 발사되어 발사 후 6분 정도에 탄착했는데요. 레이먼드 사령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야간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고 발사와 동시에 발사 사실과 예상 탄착 지점까지 모두 계산해서 해당 부대에 대피령을 내릴 수준의 탄도탄 조기 경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미국의 우주기반 적외선 위성 시스템은 미사일의 발사 화염은 물론 재돌입체의 기만체까지 식별하고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상황을 북한에 대입하면 주한미군 역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월 8일 날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 2곳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대규모 발사했죠. 그때 사실은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군인들은 있지만 외상후 스트레스죠. 그런데 일단 이 물리적으로 사망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위성이 적외선 탐지 위성이 이란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위치를 다 탐지하고 있다가 딱 거기서 불꽃이 번쩍 하면은 쐈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하는 각도, 속도 이런 것들을 보고 이미 이제 탄착하는 지점을 계산을 해내는 것이죠. 이걸 이제 미국 본토의 콜로라도의 스프링스에 이 총 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즉시 보내주면 이 콜로라도의 스프링스의 총 관제 센터에서 그 모든 것을 계산해서 어디로 떨어지겠다 하는 것을 전부 계산해내죠. 그러면 이건 아르빌 기지다, 이건 어디다 다 계산해내고 그 해당 지역에다가 경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전부 다 대피를 할 수 있었다.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란은 북한보다 훨씬 영토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다 실시간 추적하고 있고 불꽃이 번쩍하는 순간 그냥 탄착 지점까지 다 경보할 수 있는 능력. 바꿔 말하면 이제 북한은 이란보다 훨씬 좁은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 미국이 다 감시하고 있겠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경보해서 대피하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핵은 이렇게 대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요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아무튼 이 정도의 미군의 탄도 불과 6분 만에 그냥 6분 이전에 계산 다 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전부 다 대피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미군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군하고 탄도탄 요격 능력, MD 능력 같이 해야죠. 이걸 같이 안 한다는 거 정말 바보 아닙니까? 우리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같이 해야 됩니다. 미국의 MD 편입, 이거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이 전부 예상하던 그 시절에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는 해인 미국에 우리가 탑승을 해가지고는 지금 뜨는 해인 중국에게 밑보여서 과거 명청 교대기처럼 우리가 큰일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MD에 편입하면 우리 중국에 밑보여서 큰일 난다. 라고 쳐놓은 그 좌파의
프레임에 지금 갇혀서 아직도 MD를 갖지 못하는 건데 지금 그 미래학자들이 말이 틀렸다는 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미국에게 지금 중국이 능가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능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이라도 우리 생명을 위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같이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이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